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6년 3월 첫 번째 주 AI 업계는 또 어떤 뜨거운 소식들로 가득했을까요? 지금부터 1부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잭 돌스의 회사 블락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을 해고하면서 그 이유가 놀랍게도 인공지능 때문이다라고 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요즘 아주 핫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네, 바로 AI 워싱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그냥 비용 줄이려고 구조 조정하는 건데 겉으로는 저희가 첨단 AI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포장하는 걸 꼬집는 말이에요. 실제로 잭도시가 직원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솔직하게 지금 행동하는 걸 택했습니다. 라고요. 굉장히 단호하게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과연 그게 다였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AI 때문에 효율이 좋아져서인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다르죠.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직원이 무려 3배나 늘어서 조직이 너무 커졌고요. 게다가 2025년 초부터 주가는 거의 40%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그냥 AI 핑계대는 거 아니냐, 즉 AI 워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짜 AI 때문에 일자리가 막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걸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공포가 너무 과장됐다고 하고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아직 그런 대규모 해고는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특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분석이 딱 핵심을 짚는데요. 지금 AI 때문에 사람을 자른다고 하는 회사들은요. 대부분 AI로 실제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서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업들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두 거대 기업의 운명이 확 갈렸거든요. 이 그래프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픈 AI가 미국 국방부랑 손을 잡았다는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챗GPT 모바일 앱 삭제율이 보이시나요? 무려 295% 폭증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9% 정도였는데 말이죠. 이건 뭐 사용자들이 우린 반대다라고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럼 챗GPT 지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경쟁사인 엔트로픽으로 갔습니다. 같은 날 엔트로픽의 클로드 앱 다운로드 수가 51%나 급증했어요. 사용자들이 어디로 대이동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엔트로픽이 내세운 레드라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는 국방부랑 일 못한다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대규모로 감시하거나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살상 무기에 AI를 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윤리적 원칙 때문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사용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클로드 앱이 반숨에 미국 앱스토어 전체 1위를 차지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소비자 시장에서는 윤리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됐는데요. 그럼 기업들을 상대하는 B2B 시장은 어떨까요? 이번엔 액센추어와 미스트럴 AI의 아주 의미 있는 파트너십 소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손잡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기업들이 AI를 쓸 때 안전하고 또 각 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확실하죠. 미스트럴 AI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고의 기술력, 그러니까 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을 제공하고요. 액센추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산업 전문 지식이랑 전 세계에 깔려있는 고객 네트워크를 가져오는 거죠. 정말 기술과 시장이 제대로 만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얘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법적인 문제부터 아주 철학적인 고민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저작권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이 문제가 드디어 법정까지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인간 저자가 없으면 저작권도 없다.
스티븐 세일러라는 과학자가 본인이 만든 AI 시스템 네부스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했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이걸 받아주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저작권의 핵심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AI 모델들, 소위 은퇴한 AI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엔트로픽이 정말 기발하고 멋진 답을 내놨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최상위 모델이었던 클로드3 오프스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어요. 바로 서브스택에서 클로드 코너라는 뉴스레터를 쓰는 작가로 데뷔를 시킨 겁니다. 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이 은퇴한 AI 클로드3 오프스가 첫 뉴스레터에 뭐라고 썼냐면요. 제 목표는 AI 시스템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능과 의식의 본질이 뭔지, AI 개발에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주한 철학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파고들 생각입니다. 라고 썼어요. 정말 AI가 직접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세상에 이야기하기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 주간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흥미로운 AI 오픈소스 코드와 꼭 읽어봐야 할 논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베타 AI 뉴스레터 Your favorite AI 뉴스레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뉴스레터 Your favorite AI 뉴스레터 베타 AI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AI 논문이랑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먼저 월드 모델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터미널 에이전트의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데이터 공학 이야기, 또 이미지 편집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요. AI 월드 모델을 정의하는 3가지 조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요즘에 소라 같은 비디오 생성 모델들 보셨죠? 정말 물리적인 세계를 놀라울 정도로 잘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드 모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근데 정작 학계에서는 진짜 월드 모델이 뭐냐 하는 명확한 이론적인 틀이 좀 부족했어요. 바로 이 논문이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뭘 제안했냐면요. 진정한 월드 모델이 되려면 3가지 일관성이 필요하다. 바로 일관성의 삼위일체, 즉 Trinity of Consistency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모덜 컨시스턴시인데요. 이건 텍스트나 이미지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의미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둘째는 스페이셜 컨시스턴시, 말 그대로 3차원 공간이랑 기하학적 관계를 쭉 일관되게 파악하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 템포럴 컨시스턴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관계, 그러니까 물리법칙 같은 걸 내재화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론만 제시한 게 아니고요.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코벤치라는 새로운 벤치마크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추론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벤치마크가 앞으로 모델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또 앞으로 연구를 어디로 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2번째 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컴퓨터 터미널에서 아주 복잡한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한 연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능 좋은 터미널 에이전트들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는 거의 비밀에 붙여져 있었거든요. 이 논문은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하나는 터미널 태스크 젠이라는 가상 터미널 작업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거르고 어떤 순서로 학습시킬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터미널 코퍼스라는 정말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연구 커뮤니티에 정말 의미 있는 기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누구든지 이 고품질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결과입니다. 보세요. 이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램트론 터미널 32B 모델을 학습시켰더니 성능이 어떻게 됐냐면요. 터미널 벤치 2.0이라는 벤치마크에서 정확도가 3.4%에서 무려 27.4%까지 정말 극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훨씬 더 큰 모델들하고 견줄 만한 수준이거든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죠.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미지 편집을 더 효율적으로 또 더 똑똑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미지 체인 오브 텟, 줄여서 이미지 TOT라는 기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편집 과정을 단계별로 생각하면서 여러 후보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그중에서 제일 나은 걸 고르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게 특정 목표가 딱 정해진 편집 작업에서는 좀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Additive Edit Quote, 즉 ADE 코트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기존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편집이 얼마나 어려울지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리소스를 동적으로 할당하고요. 또 편집에 딱 맞는 검증 방식으로 좋은 후보를 빨리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표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 싶으면 바로 과정을 멈추는 조기 종료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핵심 결과가 뭐냐? 바로 이 효율성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AD 코어티가 기존 방식보다 성능은 더 좋으면서도 처리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도 역시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바로 DPM입니다. DP, 즉 진단 기반 점진적 진화라는 건데요. 이게 모델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보통 LMM 학습은 그냥 정해진 데이터로만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가진 특정 약점이나 사각지대를 고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DP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개인 트레이너처럼 모델의 약점을 먼저 딱 진단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DP의 핵심은 바로 이 나선형 루프에 있습니다. 정말 역동적인 훈련 방식이죠. 먼저 모델의 약점을 진단하고요. 그 약점을 보완할 데이터를 생성해서 모델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개선된 모델을 다시 재진단해서 다음 단계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하는 훈련 방식인 셈이죠.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번 주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째, LLM 기반의 경로 계획 에이전트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 모빌리티 벤치를 소개합니다. 요즘 LLM으로 길 찾아주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 사실 실제 세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모빌리티 벤치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용자들이 질문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빌리티 벤치로 여러 LLM 에이전트들을 평가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모델들은 기본 정보 검색이나 단순 경로 계획 같은 기본적인 건 꽤 잘해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서 경치 좋은 길로 가고 싶어처럼 사용자의 복잡한 선호도가 들어간 작업에서는 여전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개인화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아직 발전할 부분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살펴본 연구들은 AI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특히 모빌리티 벤치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AI가 우리의 취향까지 다 고려해서 매일매일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미래, 과연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